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SNS 글을 그 뭐 언론이 친절하게 몇 명이나 SNS에 쓰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45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더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걸 소위 말하면 팔로우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너무 억울한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으니까 더 올렸을지 모르겠는데 45명이 지금 올리고 있다. 이름 한번 랩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강두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김병기,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용민, 김원희, 김정호, 김태년, 남인수, 문정복,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한 번 쉬고 박공근, 서영규,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유병준, 이동우, 이수진, 비례, 이용빈, 이원택, 이해식, 이영석, 이모경, 임종성, 장경태, 정청래, 정필모, 조동식, 주철현, 진성중, 천준호. 네. 중간에 윤준병 의원님. 네. 네. 빼먹었어요? 뭐 아니, 사적 감정 있어요? 유병준이라 그래가지고. 윤준병. 병준하고 준병은 다르죠. 중요하니까. 윤병준? 이러면서 한번 이게 언급 더 되잖아요. 윤준병 의원. 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 안 쓴 사람들은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거나 또는 팩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 더 있다면 지역구에 배진하느라고 지금 국회가 개점 위협 상태 아닙니까? 같이 좀 써주세요. 많이들 써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름 올라가면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구 의원 들어가 있나 다들 확인하실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변호사비 그거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 그게 갑이라는 건데요.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 이름 자체가 프레임이 되는데 달리 우리가 설명할 말이 없어서 자 이게요 2021년 11월 26일 날로 돌아갑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지어낸 말이라는 진술서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여관에서 돌아가신 분 있죠? 이병땡 씨. 그분 이야기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정봉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소위 말하면 똥파리라고 불리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때 진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진술서 밑에 한번 읽어줘봐. 1번만. 저는 2021년 10월 7일 작성하였던 진술서를 통하여 저와 이병땡이 하였던 예전의 대화들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병땡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저와 이병땡이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병땡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병땡의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이병땡과의 대화 녹음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뭐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거는 그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시켰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다음에 근데 그 이병철이 사망을 하죠.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전날 11일 오후 8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언론들 기억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랑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지병 때문에 사망한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도 무슨 타살이니 뭐니 하면서 맞아요. 막 엄청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였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지금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을 S사가 3년 후 팔 수 있는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 그 S사가 쌍방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국정감사 때 해명.
변호사 비용은 모두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무슨 쌍방울과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 이거였었고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2년간 재판을 받으며 30명이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안 줄었다. 나중에 우리가 얼굴 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분당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선임한 것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등 총 14명이다. 그러니까 30명이 넘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대부분은 다 연대에 의미해서 이름만 넣어놓은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쌍방울은 윤석열과 더 관계가 있다는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테마주였단 말이야. 윤석열 테마주. 한참 대선에 그 이슈가 됐을 때 증권 바닥에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 검색하면 쌍방울이 검색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재명 테마주로 바꿔지냐고요. 테마주란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회사의 오너 등이 대통령 후보와 유력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회사가 이득을 본다.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테마주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윤석열과 쌍방울은 연결 지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쌍방울 사회이사가 다 검사 출신이죠. 네, 거기서 네. 쌍방울에서 이제 부랴부랴 그만둬요. 친윤 이건영 변호사, 윤사모 회장 등도 계열사 사회이사를 그만뒀어. 이게 문제가 될까봐 부랴부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는 박형준 등에게 고액 후원한 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자체가 양다리는 거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쪽에도 깊숙이 줄을 대고 있었다 이런 그렇죠. 거고. 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팩트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팩트체크.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옴. 2. 검찰 언론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한테 대신 받은 거 아니냐며 문제 삼음. 3. 알고 보니 쌍방울 계열사가 그 변호사를 통해 M&A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한 돈이었음. 4. M&A 할 때 서로 합의한 에스크로 계좌에 먼저 예치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임. 중고 거래할 때 안전거래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5. 해당 변호사는 특수부 출신 검사 이남석. 이게 이제 그 이남석이는 윤석열이 윤석열의- 이제 한참 그 윤우진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청문회에서. 그 윤우진한테 소개해준 변호사가 이남석.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파면 팔수록 윤석열로 가까워. 지금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병철과 관련된 이태영 변호사한테 20억. 그때 이병철은 몽고간장 그 형제들끼리 났던 분쟁에서 본인이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러지 대가성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연결했다가 그 상담하는 자리에서 은근슬쩍 이재명 얘기를 꺼내면서 이재명한테도 뭐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라고 했던 녹취를 가지고 이재명한테 받았네 이렇게 간 사건. 그 사건이 이태영 변호사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있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기정사실화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그 상담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태영은 네네 하고 넘어갔던 건데 그게 바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진술서에 이거는 내가 이병철하고 짜고 들어가서 했던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건이고요. 그게 똥파리가 만들어낸 거고 지금 보시는 이남석 관련해서는 지금 이 돈이 20억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은근슬쩍 이 이남석 변호사가 진행을 하던 쌍방울 M&A 관련된 사건을 여기서 쌍방울 계좌를 뒤져보니까 20억이 왔다 간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간 거 아니야? 하고 갑자기 이남석 변호사 건을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운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검찰이 악랄해요. 근데 그 20억이 그러니까 법률 그 회사의 로펌에 들어가서 그 로펌의 수익으로 귀속됐다면 모르겠는데 쌍방울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가 결렬이 돼서 여기 네. 에스크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법무법인이 20억을 맡아뒀다가 결렬되니까 다시 뱉어낸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마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써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악랄한 거는 정봉주 의원이 금요일 날 이야기했죠.
이 사건은 이미 옛날 말고 최근에 종결이 됐다. 이재명 관련이 없어서. 그러면 언론들이 김성태 귀국한데 이재명 큰일 났네 같은 보도를 할 때 검찰이 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냅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조선 김성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봐봐. 근데 이게 조선에 이걸 자세히 보면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 초토화됐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김성태가요 저 말을 언제 했냐면 검거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게 검찰한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조선은 저거를 마치 이재명이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초토화된 것 같은 뉘앙스로 써버리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나랑 관련 없는 이재명 때문에 지금 내가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재명 만날 만한 계기도 없었고 만날 이유도 없었다. 전혀 모르는 사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을 뭐 우리도 모르지만 김성태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회사 M&A 차원에서 자금을 이런 식으로 로펌하고 거래를 했던 건데 뜬금없이 이재명 이야기를 꺼내면 김성태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확인된 거는 그거는 변호사비가 아니라 M&A 관련된 에스크로 증거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증거금이라고 알고 있던 그 김성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갑자기 이재명이 어디서 튀어나오냐고. 이재명하고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이재명한테 뭐 관심을 가진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왜 연결짓는지 굉장히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 사람 본 적도 없다. 전화한 적도 없다. 똑같아요. 뭐 말을 맞췄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려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거나 통화한 내역 같은 게 증거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두 사람의 주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김성태한테도 그래요. 이재명 때문에 초토화됐어요. 인생이. 본인의 범죄와 조금 더 들어가면 윤석열 때문 아니에요. 이재명 아무 상관없는데 남의 인생을 초토화시킨 사람 돼버리는 거잖아. 워딩이라는 게.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정관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어떤 비리 같은 걸 커버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들의 사회 이사를 딱 배치해 놨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싹 그만두는 거 보면서 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검찰에서 이재명 그때 도지사 후보를 칠 거라는 거를 알고 김성태가 미리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일이 많이 꼬이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쌍방울 기억하세요? 쌍방울. 메리아스는 쌍방울. 저거요, 저거. 쌍방울의 대표이자.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요즘 자유로 다가와. 그래서 날 검찰이 부르는 부르는 그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드라이. 그러니까 요즘 검찰이 계속 트라이를 하잖아요. 아, 그런 어떻게든 거였어? 해보려고. 다들 모르시나 봐요. 아니 요즘처럼 그렇게 광고하면 잡혀갈걸요? 여자가 싫다는데 문을 닫았는데 아, 그 문을 스토킹이구나. 치면서 트라이를 하겠다는 거는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력입니다. 아니 저 문을 저게 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화면에 보이는 게 원래 쌍방울은요 김성태 게 아니었어요. 쌍방울이란 말이 야한 의미가 아니고요. 네. 형제가 만든 회사예요. 그러면 사방울이잖아요. 형제면. 아니 두 명의 형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사방울이잖아요. 이봉령, 이창령 그 령이 뭐냐면 예, 예. 방울령이에요, 방울령. 그 쌍방울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근데 그게 오해했네요. 그 저 쌍방울이 좀 잘 나가다가 이덕화를 뭐 모델로 쓰다가 잘 나가다가 IMF 때 무슨 유니버시아드 대회인가 뭔가 이렇게 교체하는데 그 스키장 만들고 그러면서 망해요. 아. 망하면서 쌍방울은 이제 네이 같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망할 때 쌍방울을 이제 막 주가 조작 같은 걸로 막 그냥 돈 거의 안 들고 인수해버린 게 김성태입니다. 그 김성태의 이익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대부업인의 뭐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게 이제 조폭 출신이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던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길게 보여드릴 건 없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자체가 저런 거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이재명이 미쳤습니까? 저런 자와 이렇게 그 말을 섞고 관계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경찰이 원하는 거는 또다시 조폭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이재명과 또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는 게 맥락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재명, 김성태 두 사람 만나는 거 봤다 하는 사람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니, 김성태가 한 말이에요. 네. 이번에 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뭐 배임, 횡령, 주가 조작 여기다가 대북 송금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빼라는 이야기야. 이미 뺐다는 거예요, 사실상 검찰에서는. 그리고 대북 송금도 공금을 갖다가 송금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김성태 주장은 저건 내 개인 돈이었다. 대북 사업 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예. 뭐 그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마 김성태는 미국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재당하고 있는 북한한테 돈 보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 아무 그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때문에 도피 중이었다가 이재명 때문에 잡혀온 것 같은 지금 그 프레임으로 언론이 나가고 예, 있는 웃긴 거거든요. 놈들이야, 진짜. 근데 김성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찾아보면 이미 2015년 기사에 조폭들의 진화, 김태천 양아들 꾸민 짓이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전북 전주 나이트파 출신인 김모 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김성태예요. 2010년에 이미 290여 원 유명 속옷 브랜드 쌍방울을 인수해 회장직에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출신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트파인데 대부업을 하다가 쌍방울을 인수했고 이때 2015년에 이미 문제가 있어서 불법 사채업과 주가 조작으로 도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도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뭐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이런 걸로 도망간 거거든요. 이재명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그게 언론에 안 나오고 계속 이재명 역마스만 파고 하다못해 뭐 자기 뭐 운전해주는 사람, 뭐 음식 서빙하는 사람까지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처럼. 그리고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 지금. 자기네 어떤 일가가. 지금 현재 회장이 그 저 김성태 사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외사촌인 것 같아요. 성이 다른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버티고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타겟 진짜 저지른 죄는 다른 건데 너 이재명과 연관이 있어 없어요? 좀 과하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참 악랄한 게 김성태 귀국이 이제 뭐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이재명 변호사 대납과 어떤 뭐 관련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그게 속을 수밖에 없겠죠. 언론이 네. 제일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 쉽게 안 들어오거든. 한 세 가지 사례만 볼게요. 최순실 측근, 데이비드 윤.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죠. 아직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버팅기고 있는 거죠. 네.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이혁진. 이혁진이는 지금 미국에서 버젓이 김치를 팔고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데서 등장을 많이 하시던데. 그 다음에 조현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 자진 대형 귀국할 문건. 것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올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송환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송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성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말 들어올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슈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쯤에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맞춰서 총선 때 들어와서 이재명을 때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니까 김성태가 네. 나 들어갈래. 네, 오히려 들어오겠다고 해버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석종. 핵심이 뭐냐면은 신기하게 잡아야 될 사람은 빨리 잡고 정권에 불편한 사람들은 또 안 들어와. 이 과장들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쌍방울 사회이사들 한번 볼게요. 뭐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여기 한번 보세요. 쌍방울 사회이사들. 와, 전직 검사 및 정관 현황. 여기도 이남석이도 여기 등장을 하죠. 송찬엽, 이남석, 오연철, 이태영, 이걸령, 김영현, 이남석, 김인숙, 임동규, 안호봉, 강인철. 이 사람들이 다 대검 뭐 특수부장 아니면은 뭐 네, 동부지구 부장판사. 그러니까 다 판검사로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검사가 7명이고요. 판사가 2명, 경찰 치안감 출신이 1명.
이게 사회이사였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부랴부랴 사퇴하는 윤석열과 연관이 있다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이고, 하면 팔수록 윤석열만 나오는 이상한 쌍방울. 하면 팔수록 정말 이재명 대표님이 진짜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후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이제 못 빼는 우리는 거지. 이재명만 눈에 보이는데 김성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따로 있는데 지금 다른 걸로 때리잖아요, 자기도. 자, 여기까지